기후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기상이변,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지구온난화, 뭐 기상이변, 오존층 파괴 이런 단어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런 게 생각나요. 학교를 다닐 때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서술하시오, 이런 서술형 문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썼던 것 같아요.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많은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뿜는 그런 가스들, 이런 이산화탄소들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고요. 그 파괴된 오존층으로 인해서 복사 에너지의 그 온실 효과로 지구의 온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머리에 뿌리는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세우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뿌리는 스프레이도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사용을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정말 대대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에 우리가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많이 봤던 사진은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정말 사라져가는 빙하에 정말 외로이 살려주세요 하는 불쌍한 표정으로 있는 우리의 북극곰들, 그리고 환경운동가들은 이런 문구로 캠페인을 했죠. 기후변화로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해주세요. 자, 2008년에는 그리고 또 한 방송국에서 북극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이대로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해수면이 상승할 거고 결국은 그 미국의 뉴욕마저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이렇게 각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어쨌든 뭐 어느 나라에 살건 지구인, 이 글로벌 시대에 지구에 살고 있다면 이 모든 인류와 국가는 이 기상이변과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었어요. 세계 지도자들은 파리에서 기상이변을 가져오는 그 지구온난화의 주범,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협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리 기후협정이에요. 파리 기후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그리고 어떤 환경 부담금을 낸다. 이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은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온난화를 막기 위한 무려 195개국이 서명한 이 서명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죠. 6월 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6월 1일에 이게 파리 기후협약의 모습이고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대단한 충격이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이니까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출하는 미국이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한다는데 그 협정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또 경제 대국, 세계의 가장 큰 경제 대국이 그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다른 후진국이나 이런 이제 도발 이렇게 경제가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계의 유엔이라든지 세계의 모든 각국은 한 목소리로 이 기후변화의 주범이 자기는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요. 파리 기후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는 딱 3나라예요. 미국 그리고 시리아.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그 당시 기후협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요. 니카라과가 당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파리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이 비판을 받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다는 선언을 했을까요? 트럼프는 첫 번째 그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2위고 그 다음이 3위인데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트럼프는 역시 그 니카라과라는 그 국가의 주장처럼 지구온난화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지구온난화가 세계의 그런 걱정거리가 됐는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거짓말이라고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정말 사실일까요? 진실이 뭘까요?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그것을 우리는 IPCC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이 국제적인 기구인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분이 엘고어 전 미국 대통령이죠. 전 부통령. 그런데 이 엘고어 부통령은 환경운동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2007년에는 이 IPCC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와 이 엘고어 전 부통령이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007년 IPCC가 공개했던 이 4차 보고서 이 4차 보고서에서 IPCC는 2035년에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북극곰은 멸종 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도 여기 이 빨간 그래프와 파란 그 기온이 지구의 온도예요. 지구의 온도가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이렇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같은 그래프 곡선을 그리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2010년도에 이 IPCC는 2007년도에 공개했던 이 4차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잘못되었냐? 가장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던 2035년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장은 1999년 그 인도의 한 빙하학자의 주장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과학적인 어떤 검증 절차도 없이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이 IPCC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온난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그 목소리를 서서히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분명히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주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이 지구온난화의 거짓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는 1500년 주기로 변화를 한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이렇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온도와도 지금 옛날부터 지구에 찾아오는 기후 변화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0년간 주요 기후 변화의 원인을 이산화탄소로 볼 수 없다라는 근거를 보여줬는데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해도 대기 하층의 열을 가둬들여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그 열을 갖다가 방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남극빙하 그 코어를 분석했을 때 역사적 기후 변화를 살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뒤처진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800년이 지난 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194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그 이유인데 이산화탄소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요. 파란색이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지구의 온도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세기의 그 덴마크 연구 결과에서도 1940년대에 40년대에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상관없이 태양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이런 현상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또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는 뭐 진화론자들이 쓰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온도가 전혀 상관없이 그래프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지구 온도의 변화예요. 그리고 CO2의 변화죠. 여러분 상관이 있어 보이시나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어떤 왜곡된 사실을 증명하는 많은 근거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냥 하나의 음모론으로 이렇게 치부시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와 관계없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째서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인간의 활동으로 생긴 재해라고 생각하고 교과서에 그 정보를 싣고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IPCC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날카로우신 분들은 뭔가가 보이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 자연과학자들이 이 어떤 기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요. 이 IPCC는 각 정부의 관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CC 보고는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섞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그런 내용이나 사회적으로 불확실한 내용들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고요. 기구 자체도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라는 문제는요. 이산화탄소와 연관지어서 기후학자들의 투자를 받고 그리고 또 사회의 어떤 환경운동가들의 그런 협력을 받아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 세계 수많은 동맹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구온난화에 수많은 그 직업이 달려있는 엄청난 규모의 이 사업이거든요. 이 온난화를 방지하는 사업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왜곡되어 있고 언론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고 교육은 이대로 그 세계 엘리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켜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전 나사의 기상 연구가로 근무한 존 시온 박사는요, 지구 온난화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 북극곰의 개체는요,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심지어 러시아는 계속해서 북극곰의 사냥을 금지하다가 2008년부터는 북극곰의 수가 늘어나면서 허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아까 그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뉴욕이 다 물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이 엘고어 부통령인데요. 엘고어 부통령은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지구 온난화를 경고한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다에 잠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만의 호화 주택을 그 이후에 책이 출판되고 바로 구입을 했어요. 한 1, 2년 살고 나올 생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자, 오히려 북극의 빙하는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극 빙하 관련 이런 빙하 감소 추이를 나타내는 어떤 기사였거든요. 이게 2007년도에 발표된 기사예요. 그런데 2013년 빨간 원안에는 2013년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북극 빙하 60%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거짓말인가? 라는 이런 기사를 실게 됩니다. 실제 2012년 8월 27일에 촬영된 그 지구의 사진인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빙하가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기후 온난화가 어떤 거짓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럼 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수차례 연설하고 주장하고 강력하게 외쳤을까요? 그것은요, 이산화탄소 그 배출권 거래제라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데 기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화석 연료와 같은 1차 에너지 업계의 돈을 끌어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한 어떤 음모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조약을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세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 지금보다 온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메디벌 웜 페라이어드 요게 지금 중세 로마 시대예요. 이 페리어드 이렇게 많이 기온이 올라가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둘러싼 견해가 정말 다양하고 또 사실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아주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이런 전 세계의 지진과 홍수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말세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영화가 또 개봉이 됐어요. 바로 지오스톰이라는 영화인데요. 자, 인류가 기후를 조작한다. 지오스톰. 이 영화 지오스톰은요. 인간이 기후를 조작하면서 시작된 지구의 대재앙을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갖가지 자연재해가 속출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날씨를 조종하게 된다. 인간이 조종하게 된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막인 두바이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열대 지방인 어떤 리오에 그런 혹한의 추위가 오고요. 그리고 모스크바에는 때 아닌 그런 폭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요, 인도 그 붐바이에서는 토네이도가 막 발생을 해요. 홍콩에서는 그리고 막 용암이 분출하죠. 하여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을 이 영화에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또 한 가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실제로 오래전에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인류가 날씨를 조정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미국의 그 35대 대통령인 존 F 미국 대통령이 1961년 유엔 총회에서 기후 조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기후 조정을 제안합니다라는 그 당시의 연설 자료가 이 영화에 수록됐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36대 미국 대통령인 린든 존슨 역시 기후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기후 조정을 제안하게 되죠. 놀랍게도 인간의 기후 조작은 이미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약하고 정말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면서 우리 선조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죠. 당장 올해 여름만 해도 역대급 그 허리케인인 하비와 얼마가 미국 대륙에 상륙하면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줬고요. 우리나라도 포항 지진으로 정말 대입 시험이 연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 이 2004년 12월 26일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그 섬에서는 규모가 9.3 되는 엄청난 지진과 그 해일로 인해서 뭐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 지역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이게 2004년 수마트라 섬 그 쓰나미의 그 영상인데요. På bara 20 sekunder så kom det ungefär 4 meter vatten. Helt jävla sjukt. Vi hann liksom knappt ta oss upp på 백사장이 stranden 갑자기 innan. 막 물로 차고요. 다리가 Det 잠깁니다. här är helt sjukt. 어떠한 예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Frische Boot 엄청난 ist gekentert. 당시 이 해일의 높이가요. Was ist das? 1m의 높이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죠. 이런 쓰나미는 예전에도 본 적이 I know, I can 없었고 see it.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That wave is a good 15, 20 feet tall. Easy. 이 당시에요, 이 아체 지진으로 인한 이 쓰나미의 피해가 정말 너무나 커갔고요. 정말 인근의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까지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이런 쓰나미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가 놀랬죠. 정말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정말 신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엄청난 지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4년 인도네시아 이 수마트라 해저 대지진이 사실은 기후 조작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갑자기 제기됐어요. 영국의 그 BBC 방송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9.3에 달하는 그 강진과 해일이 동남아를 강타해서 약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정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 이 인도양에 주둔한 이 디에고 가르시아 미 해군 기지는 4천 명의 그 군인들이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단 한 명도, 그리고 단 하나의 인명 피해도, 단 하나의 재산 손실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진을 미리 알고 전부 다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진앙지에서 정말 가까웠거든요. 그 진앙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몰디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었어요. 당시 그 하프가 또 그리고 10억 와트 정도의 그 전력을 사용해서 하늘로 어떤 전기를 쏘았고 이 전파가 전리층이 오존층으로 이렇게 전리층 오존층에서 반사돼서 그 바다에 반사됨으로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영국의 BBC 방송국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강진과 해일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 알래스카에 설치된 대규모 안테나 장치인 하프가 기후를 조작한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의혹을 일체 부인합니다. 자, 그리고 2008년 중국 스완성의 하늘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오로라가 덮이는 그런 전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 아주 맑은 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이것을 카메라로 찍죠. 지진이 있기 30분 전입니다. 자, 이런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지목하면서 역시 쓰촨성 지진도 기후 조작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 IT 대지진 발생 그 3시간 전이죠. 알래스카 상공에서는 이 IT 지진인데요. IT 지진도 뭐 어마어마했죠. 5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 대지진 발생 3시간 전에 알래스카 상공에서 빛이 번쩍여요. 그리고 이 IT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반사되는 모습을 촬영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전조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 IT 지진 역시 조작에 의한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0만 명이 사망하고 뭐 180명이 피해자가 된 이 IT 지진에 대해서 이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하죠. IT 지진이 미국의 군사 무기를 테스트함으로 일어난 대재앙이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차베스 대통령이 발표를 해요. 물론 미국은 역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의혹들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프의 안테나 장치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버나드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1980년대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서 하프를 고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 박사가 이 하프로 인해서 기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언론에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프는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그 버나드 박사가 그 석유 회사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각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매장돼 있는 석유, 그 매장된 자원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개발한 그런 안테나 전자기파인데요. 이 버나드 박사가 이걸로 인해서 특허도 내게 됩니다. 미 정부가 이 기기에 관심을 갖고 같이 연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미 해군, 공군도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이 기술이 그 방어 무기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집중적으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당초에 이 버나드 박사가 계획했던 그런 석유나 자원 탐사 그리고 방어 무기에만 이용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버나드 박사가 알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미국하고 갈등이 시작됐죠. 그래서 버나드 박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 그 알래스카에서는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해저 지진과 함께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씨가 쾌청했는데 회오리 바람이 막 몰아치게 됩니다. 맑은 날씨에 갑작스럽게 오는 지진 그리고 회오리 바람, 물론 인명피해와 그 재산의 손실은 엄청났고요. 사람들은 역시 다시 한번 자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버나드 박사는요, 이 재해가 미국의 조작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프의 전경인데요. 하프는 알래스카 그 가코나 지역 약 70만 평, 어마어마한 그 땅에 안테나 180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하프의 전경이에요. 도대체 이 안테나들이 무엇을 하는 걸까? 도대체 이 많은 안테나들이 왜 세워졌을까? 사람들은 너무나 궁금해했어요. 이 안테나 기기는요, 대기에 전자기파를 쏘게 됩니다. 전리층은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긴 그 대기 중에 자유전자 밀집 지역인데요. 이 전파를 흡수하고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버나드 박사는 바로 그 알래스카에 그런 지진과 회오리 바람이 생겼을 때 바로 직감을 했어요. 이 자연재해는 하프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 정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버나드가 자기가 그 땅속에 감추어진 유정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에너지는 20에서 30와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미국은 2억 와트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아니, 버나드 박사는 겨우 20에서 30와트를 사용하는 그 장치를 도대체 미국은 200도 아니고 무려 200와트나 사용했어야 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버나드 박사는요, 이 하프가 이 전리층을 무리하게 자극해서 기상 조건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하프를 이용하면요, 지구의 전리층이 이렇게 밀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우박, 천둥, 번개 등 자연재해가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구의 전리층에 전자기파를 쏘아서 밀어 올리면 대기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막도 생성할 수 있고요. 핵탄두 이상의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치죠, 이 하프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들어 올려진 그 전리층에서 오존층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오존층이 타면서 오존홀이 생기고 태양빛이 직접 지구 표면에 도달하게 돼서 지구의 온도는 빠르게 급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프는요, 전리층의 반사 방식에 따라서 인공 오로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무지개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하프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구름 모습이에요. 또 하프로 생긴 오로라의 모습이고요. 자, 이 때문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때 뭐 오로라라든지 무지개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경우 하프가 기상을 조장할 것이라는 그런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08년에 그 쯔찬성 그 대지진 당시에 아까 보셨다시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 하늘에 그 정체불명의 빛이 촬영됐고 어떤 오로라 같은 모습이 계속 촬영이 됐죠. 또 전자기파는 그 파동의 성질을 띠거든요. 때문에 그 출력이 강하게 만들어져서 땅으로 반사시키면 그 진동이 지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아주 이상한 데이터 그림을 하나 보시고 있는데요. 이게 하프의 자계력 데이터예요. 근데 2011년 대지진, 일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이 있을 때 하프의 자계력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도쿄 대학에서 제공을 한 건데요. 자, 0에서 5Hz의 그 초저주파 범위에서 지구 자기장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일본 지진과 쓰나미가 닥친 그날의 상황을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하프의 스펙트럼 차트를 보면 9.0 지진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9.0 강도의 그 지진의 그 차트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그 자계력에 의해서 이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2.5 헤르츠, 여기 보면 2.5 헤르츠에서 이 하프의 전자기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계력 테스터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자, 이날이 March 11, 3월 11일이에요. 새벽 4시, 8시, 12시, 4시, 어디 0시부터 이 4시까지 그리고 8시까지 엄청난 자기력파가 2.5 헤르츠로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 헤르츠가요. 이 초저주파 2.5 헤르츠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바로 지진의 자연 공명 헤르츠예요. 2.5 헤르츠가. 지진이 일어나려면 2.5 헤르츠의 이런 파동이 필요한 거예요. 일본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하프의 그 자계력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요. 이거 지금 IT 지진 당시에 하프의 자계력 데이터예요. 공명 지진 활동. 2010년이죠. 자, IT 지진 당시에도 똑같이 여기에서는 2.0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외선 카메라로요. 우주에서 아까 그 촬영된 사진들이 IT 지진이 재해가 아니라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그 차베스 대통령의 발표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자, 우주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 빛이요. 하프가 순간적으로 그 전자기파를 확 발생한 그런 일으킨 사진이에요. 그리고 빛이 지난 후에 3시간 뒤에 IT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졌죠. 다음 날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1915년에 그 에디슨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그 선정됐던 니콜라 그 테슬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니콜라 테슬라가요. 1915년 그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전리층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인터뷰하면서 세계의 아무 곳이나 원하는 목적물을 겨냥해서
이 무선으로 목적물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전기 에너지의 빈도와 노출을 다르게 하면요. 대기 날씨에 과감한 영향을 주고요. 지진을 일으키고요. 인간과 동물의 뇌파를 방해하고 낙후하지 않고 핵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지구의 단청 촬영을 스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특정 지역의 의사소통도 제거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뭐 기후 조작도 기후 조작이지만요. 인간과 동물의 뇌파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하프가 무서운 건요. 기후 조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집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하프는요. 인간의 뇌와 같은 주파수의 주파수 대열의 정보를 그 인간의 뇌에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통제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전자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칩을 우리 몸속에 가질 수 있다면 누워서 떡 먹기 아주 쉬운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차베스 대통령이 어떤 이런 기후 조작이 하프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런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서 세계 몇몇 곳에서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미국에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 보도나 그런 관련 영상들이 모두 삭제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요. 계속해서 어땠을까요? 그런데 BBC 방송까지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결국 미국 정부가 하프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동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이 미국의 주장이에요. 전리층을 자극하는 실험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 지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요. 결국 전리층을 자극하는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을 했죠.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기후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해도요. 기상 상태를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게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날씨 조정 기술은요.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줘서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올림픽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열기 전에요. 중국의 엄청난 스모그 때문에 전 세계가 올림픽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은 이 인공강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 기간 내내는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낮에는 맑고 중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맑고 깨끗한 청명한 그런 하늘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먼지들을 깨끗이 씻기는 비가 살짝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기상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사실은 비가 예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이 올림픽을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성공적으로 중국은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강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2015년에 중국 라오닝성 부근의 360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중국은요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인공강우 미사일이에요. 이런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중국은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날씨 조절에 무려 1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살포된 화학 물질의 부작용 그리고 타 지역에 내릴
비를 끌어다 쓰는 그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피해를 봤죠. 이 밖에도 뭐 안개 제거, 그리고 우박 제거, 태풍 약화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에 설치된 안개 소산 장치예요. 이 안개 소산 장치는 1942년 2차 대전 당시에 그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웨스턴 처칠이 공군을 위해서 안개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개발된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 눈이 충분히 내리는 지역인가요? 눈이 부족할 것을 염려해서 평창 올림픽에서 인공 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기상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등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 37개국 정도가 그 150여 개 이상의 날씨 변조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프도 사실 다른 나라들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후를 지배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더욱더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과학기술의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이것을 다 준비하고서 기도하는데 바벨탑이 생각이 났어요. 최초의 에덴에서 시작된 그 인간의 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었던 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가 바벨탑으로 이어졌죠.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공의로워요. 그럼에도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지어서 노아 홍수 때 자신들을 심판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대고 그 교만은 하늘 끝까지 치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바다도 나무도 그리고 또 해도 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피조물임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더 이상 묵고할 수 없을 때, 악이 차고 경건한 사람들이 없을 때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오래 참는 인애의 모습이고요.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악에 대한 공의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가 임할 심판의 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재난이 시작될 때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연, 이 재난도 지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그랜드 캐년에 갔어요. 근데 정말 그랜드 캐년에 딱 올라갔는데 그 자연이 주는 경외감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 정말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소중한 공기,
햇빛, 바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런 자연계의 물질과 현상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그때 새삼 깨닫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가뭄과 폭우,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의 터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사고는요, 사실은 인간의 삶, 지구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인간이다.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다 통제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처럼 자연을 통치할 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철저한 죄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 그리고 바벨탑의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냐. 그것도 아니 심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 수가 있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명사가 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대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인간의 기후를 조작한다. 지구의 대재앙이 시작됐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와 사명을 잊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이러한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나 하나가 지구의 대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편리해져 가지만 주님의 심판의 날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이 빠르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십니다. 또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다.